땡땡땡 증상 그날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 알츠하이머 초기 대응법. 요즘 문득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내가 왜 냉장고 문을 열었지? 이게 몇 년도 일이었더라? 살다 보면 누구나 한두 번쯤은 기억이 깜빡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웃으며 아휴 나이 탓이지 뭐하고 넘기곤 하죠. 하지만 혹시 그 깜빡임이 조금씩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그날의 이름이 자꾸만 떠오르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 찾아드는 불안, 그리고 그 속에 숨어있는 신호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그러나 따뜻하게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기억이 흐릿해지는 건 단순한 노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알츠하이머병의 초기 증상일 수 있죠. 이 병은 천천히 다가옵니다. 처음엔 누구도 모릅니다. 그저 요즘 정신이 없네, 좀 피곤한가봐 하면서 지나치죠. 알츠하이머의 초기 신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기억력의 문제. 가장 흔한 초기 증상입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나 중요한 날짜를 잡고 있고 반복해서 같은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손주 생일이 언제인지 매번 헷갈리고 오늘 약을 먹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일상적인 작업의 혼란. 익숙한 길에서 길을 잃거나 늘 하던 반찬 만드는 순서를 잊는다든지 그런 순간들이 자주 반복된다면 그건 뇌의 정보 처리 기능의 변화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3. 시간과 장소에 대한 혼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지금 있는 곳이 어딘지 잠시 멍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특히 외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낯설게 느껴질 때는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4. 판단력의 저하. 계산이 힘들어지거나 전에는 잘하던 일들, 예를 들어 가계부 정리나 전화번호 저장 같은 일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이것도 신호입니다. 알츠하이머 초기 대응법. 하지만 걱정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조기 발견과 적절한 대응입니다. 그럼 초기 증상이 의심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병원 진료받기.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에서 정밀한 검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첫걸음입니다. 요즘은 치매안심센터 같은 공공기관에서도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으니 가까운 보건소나 센터에 문의해보세요. 2. 생활습관 개선. 규칙적인 운동, 매일 30분 걷기만 해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두뇌 자극 활동, 책 읽기, 퍼즐, 글쓰기, 일기 등 건강한 식습관, 지중해식 식단, 채소와 과일, 생선 위주로 이런 작은 변화들이 기억력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3. 가족과의 소통.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 끙끙 앓지 않는 겁니다. 내가 혹시 하는 마음이 들면 가족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아 보세요. 우리 모두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힐링타임, 회고와 감성의 문장. 기억이란 참 묘한 것입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자장가, 첫 월급날 아버지와 마주 앉았던 국밥집, 햇살 좋은 날 사랑하는 이의 손을 꼭 잡았던 그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나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기억을 잃는다는 건 단지 정보를 잊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 자신을 놓아주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이 희미해질수록 우리가 더욱 소중히 간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함께한 따뜻한 마음, 나를 잊지 않고 바라봐주는 눈빛, 그리고 여전히 살아 숨쉬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독일의 작가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억은 우리의 마음속 가장 오래된 보물창고다. 그 보물창고를 오래오래 지켜가기 위해 지금 우리 할 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혹시 요즘 자주 깜빡하신다고 느끼셨나요? 괜찮습니다. 혼자가 아니니까요. 댓글로 요즘 나의 기억 이야기를 살짝 털어놓아 주셔도 좋습니다. 함께 공감하고 함께 걸어가는 이 길 위에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억 너머를 걷는 사람과 함께하는 법. 가족을 위한 따뜻한 동행. 기억을 잃어가는 사람 옆에서 우리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요? 왜 자꾸 똑같은 걸 물어? 방금 얘기했잖아.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면 미안함이 마음 깊이 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억이 흐려지는 사람보다 그 옆에 있는 우리가 더 지치고 더 외롭고 더 아파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기억 저편으로 걸어가는 누군가의 손을 어떻게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은 어떻게 지켜야 할지. 저희 이모는 아버지를 오랜 시간 돌보셨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같은 질문을 하시고 밤에는 문을 열고 나가시려던 적도 있었죠. 이모는 그때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셨죠. 아버지는 잊으셨지만 나는 기억하니까 괜찮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알츠하이머 환자와 함께하는 방법. 그렇다면 우리도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덜 지치면서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현실보다 감정을 먼저 이해해 주세요. 환자가 나 오늘 집에 가야 해라고 말할 때 여기 집이잖아요 하고 현실을 설명하기보다는 그래요,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드셨군요 하고 그 감정을 받아주는 것이 훨씬 큰 위로가 됩니다. 그들은 기억은 잊었지만 느낌은 끝까지 남아있으니까요. 2. 단순하고 반복적인 루틴 만들기.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자리에 앉아 식사하고 같은 길을 산책하는 것. 이 단순한 반복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작은 질서를 만들어줍니다. 3. 추억을 꺼내는 시간 만들기. 사진 앨범을 넘겨보거나 옛날 노래를 함께 들으면서 잠든 기억을 살짝 깨워보세요. 가끔은 놀라울 정도로 생생한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느껴지는 눈빛, 기억하시죠? 그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4. 무엇보다 돌보는 나 자신도 돌보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간병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자신을 잃어갑니다. 그러니 꼭 하루 한 번은 산책하기, 친구와 통화하거나 글쓰기, 지역 돌봄 모임 참여하기, 이렇게 마음의 숨구멍을 작게라도 만들어주세요. 내가 건강해야 더 오래 따뜻하게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기억이 사라진 자리에 우리는 무엇을 놓을 수 있을까요? 단어는 잊혀져도 그 손길의 온기, 눈빛에 담긴 애정, 나지막이 들려주던 목소리는 마음 깊이 새겨지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이 사람이 누구였는가가 아니라 이 사람과 나눈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기억을 잃어가는 가족을 곁에서 지켜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길을 막 시작한 누군가에게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신가요?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누군가에게 가장 따뜻한 동행자입니다. 힘들고 지칠 땐 이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셔도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살며시 나눠주실래요? 같이 울고 같이 웃는 이 따뜻한 길 위에 우리 함께 걷습니다. 고맙습니다. 잊혀져도 괜찮아요. 기억보다 소중한 존엄한 동행. 나는 누구일까요? 이 질문을 기억을 잃어가는 분들이 아닌 그 곁에 있는 우리 자신에게 해본 적 있으신가요? 기억은 사라져도 그 사람이 사람이라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죠. 오늘은 조금 다른 시선으로 그분들을 바라보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억보다 더 소중한 것, 그분의 존엄을 지키는 따뜻한 동행의 자세에 대해요. 누군가를 돌보다 보면 우리는 자주 해결사가 되려 합니다. 이걸 도와줘야 해. 이건 내가 해줘야 해. 이건 못하게 막아야 해.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마음 속에는 어쩌면 조급함과 불안함이 숨어있진 않았을까요? 그분이 잘못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그분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더 깊은 돌봄일 수 있습니다. 존엄한 동행을 위한 작은 실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들의 사람다움을 지켜드릴 수 있을까요? 1.
스스로 선택하게 하기. 뭘 먹을래요? 오늘은 어떤 옷이 좋을까요? 작은 질문 하나라도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주는 것, 그건 그분의 존재감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기다리는 연습. 말이 느려지고 표현이 어눌해지더라도 그 침묵을 견디며 기다려주는 것. 그 짧은 기다림이 그분의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3. 남은 능력을 존중하기. 이건 이제 못하시겠지. 이런 생각보다 아직 이건 잘하시네 하는 가능성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함께 하거나 양말을 개는 걸 도와달라고 부탁해보세요. 그분의 쓸모를 느끼게 해주는 일이 삶의 의미를 선물하는 일이 되니까요. 4. 나와 같은 한 사람으로 바라보기. 치매 환자가 아닌, 나이든 어른이 아닌 그저 나와 같은 인간으로 바라보는 시선. 이 시선이야말로 가장 따뜻하고 가장 존엄한 돌봄의 시작이 아닐까요? 기억이 희미해진 그 길을 우리는 함께 걸어갑니다. 어느 날엔 그분이 나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겠지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겠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나를 몰라도 나는 그분을 기억하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잊는 그 순간까지도 그 삶을 존중해주는 일, 그것이 진짜 사랑 아닐까요? 토니 모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길 바라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우리도 그렇게 기억을 잃어가는 사람에게 존엄을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돌보며 마음이 지치셨다면 조금 쉬어가셔도 괜찮아요. 당신도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돌봄 속에서 우리 마음의 쉼표를 찾는 방법, 그리고 치매 가족을 위한 지역사회의 따뜻한 연결망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다음 편도 함께 걸어주실래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오늘도 누군가에게는 햇살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내 마음은 누가 돌보아 주나요? 치매 가족의 쉼과 회복 이야기.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그 시간.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래도 가족이잖아. 부모님인데 당연한 거지. 맞는 말이죠. 우린 그래서 하루하루 견딥니다. 숨을 참고 눈물을 삼키고 마음속 깊은 곳에 말을 넣어둔 채. 하지만 그렇게 참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내 마음은 누가 돌보아 주지? 오늘은 그 조용한 속삭임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돌보는 사람도 돌봄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치매 환자 가족이 겪는 감정들,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자주 느끼시나요? 혹시 이런 말들 마음속에 숨어 있진 않으셨나요? 왜 자꾸 나만 힘든 걸까? 나도 지쳤는데 말할 데가 없어요. 화를 내고 나면 죄책감에 잠이 안 와요. 이건 결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너무 오래 참고 너무 많이 견디다 보면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마음이죠. 우리는 돌봄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자주 밀어둡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사랑은 나 자신을 돌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간병 스트레스 혼자 견디지 마세요. 통계에 따르면 치매 가족의 70% 이상이 우울감, 무기력, 그리고 사회적 고립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중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다, 다들 그러겠지 하며 혼자 끌어안고만 계시죠.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마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돌보는 사람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 간병이 오래될수록 우리는 소진 증후군에 빠지기 쉽습니다. 잠이 자주 깨고, 짜증이 늘고, 식욕이 떨어지거나 폭식하게 되고, 사소한 일에도 눈물이 날 때, 이건 몸과 마음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어요. 쉼이 필요한 순간, 나를 돌보는 작은 실천. 그렇다면 그 무너지는 순간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정기적인 4시간 확보하기. 하루 10분 혼자 있는 시간 만들기.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듣기. 카페에 나가서 멍하니 앉아있기. 작은 것부터라도 이건 나만을 위한 시간이라는
확신을 주세요. 2. 감정 털어놓기. 누구든 괜찮습니다. 친구, 형제, 이웃, 상담가. 말을 꺼내는 순간 그 무게가 반으로 줄어드는 걸 느끼실 거예요. 요즘은 치매 가족 모임도 많아졌습니다. 같은 길을 걷는 분들과의 대화는 무척 깊고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3.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기. 오늘도 화를 냈다. 좀 쉬고 싶은데 너무 죄책감이 든다. 그런 마음이 들 땐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도 사람이고 나도 쉬어야 해. 이건 절대 핑계가 아닙니다. 진짜 사랑을 오래 지키는 방법입니다. 4. 지역 자원 활용하기. 치매 안심센터, 방문 요양 서비스, 주간 보호센터, 단기 보호시설. 이런 곳에 도움을 받는 건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오래 돌보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잘 부탁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오늘 하루도 묵묵히 가족을 챙기고 작은 짜증도 꾹 눌러 담은 채 이 영상을 찾아주신 당신, 그 마음, 그 수고, 정말 고맙습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삶은 늘 누군가를 위해 애쓰는 삶입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당신 자신을 안아주세요. 조용한 거실에서 잠든 가족 곁에서 지금 이 순간 작은 숨을 들이쉬며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지금도 참 따뜻한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의 작은 휴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돌봄 속에서 지쳐가고 계신다면 혼자 참고만 계시지 말고 이 영상의 댓글에 조심스레 마음을 털어놓아 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돌봄의 때에 다뤄보려고 합니다. 내가 혼자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돌봄의 연결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다음 편도 함께 걸어주실래요? 기억이 흐려져도 마음은 여전히 살아 숨쉬니까요. 고맙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치매 돌봄의 연결망. 어느 날 한 어르신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은 곁에 있지만 마음은 늘 혼자인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돌본다는 건 어쩌면 매일 혼자서 산을 오르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때로는 고립되고 외로운 그 마음. 하지만 그 길이 정말 혼자만의 여정일까요? 오늘은 그 고요하고도 고된 돌봄의 길에서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손 내밀 수 있는 곳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예전에는 치매가 생기면 가족이 다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듯 여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간병자 한 사람이 모든 짐을 떠안고 몸도 마음도 무너지는 일이 많았지요. 하지만 요즘은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치매 돌봄이 가족만의 몫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과제라는 인식이 조금씩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는 치매 돌봄의 연결망은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하는 돌봄, 지역사회 자원 안내. 1. 치매 안심센터. 전국 모든 시군구에 설치된 공공기관으로 치매 조기 검진부터 교육, 상담, 서비스 연계까지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곳입니다. 기억력 검진 무료 제공,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상주, 가족 교육 및 간병자 심리 상담 제공, 치매 환자 인식표 제공, 치매 환자 쉼터 운영. 무엇보다 내가 이 상황에서 뭘 해야 하지? 막막할 때 가장 안전한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2. 주간 보호센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낮 시간 동안 맡아주는 기관입니다. 오전 오후 이용 일반 8시간 기준. 식사, 운동, 인지활동, 목욕 등 제공. 간병자는 그 시간 동안 쉴 수 있는 여유 확보 가능.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되기도 하니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 연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혼자 사시거나 가족이 멀리 있는 경우에 특히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생활지원사가 정기적으로 방문, 안부 확인, 말벗, 가사 도움, 필요시 병원 연계 및 응급 대응. 단순한 돌봄을 넘어서 사회적 고립을 막아주는 연결망이기도 하지요. 4. 치매 가족 자조 모임. 가장 큰 위로는 나와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서 옵니다. 치매 안심센터 또는 복지관에서 운영, 경험 공유, 정보 교류, 감정 해소, 정기 모임 외에도 상호 돌봄 네트워크 형성.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 말 한마디가 지친 마음을 얼마나 살려주는지 모릅니다. 5. 인지지원등급제도 활용. 치매가 있지만 장기요양 등급은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간단한 신청으로 인지 지원 프로그램 이용 가능. 낮은 단계의 치매에도 서비스 연계 가능. 많은 분들이 모르는 제도이지만 초기 대응에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예전에 한 간병자분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돌보는 것도 사람, 돌봄받는 것도 사람. 결국 마음과 마음이 만나야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참 깊은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혼자만의 짐이 되어선 안 됩니다. 우리가 기대고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손길들이 곁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힘들면 잠시 쉬어가고 눈물이 날 땐 같이 울고 막막할 땐 말없이 옆에 있어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치매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눠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혹시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아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한 연결망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누구보다 따뜻한 돌봄을 이어가고 있는 당신 자신에게도 조금은 기대어 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우리가 돌봄의 여정 속에서 기억을 잃어가는 가족과 함께 남길 수 있는 추억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이야기들, 기억보다 더 오래 남는 마음의 흔적들. 다음 편도 우리 함께 걸어가 주실래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당신을 깊이 응원합니다. 기억이 잊혀져도 사랑은 남습니다. 치매 가족과 남기는 추억 만들기. 사진 한 장을 꺼내봅니다. 언제 찍은 건지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때의 햇살, 그때의 웃음소리, 그때의 따스한 눈빛은 아직도 마음에 선명합니다. 기억이란 정확한 연도가 아니라 느낌과 감정으로 남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치매라는 병은 그 기억을 조금씩 흐리게 만들지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눈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기억이 잊혀져도 사랑은 남는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남기기 위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작고 따뜻한 추억 만들기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아무것도 기억 못하시는데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요, 기억이 흐려진다고 해서 그 순간의 기쁨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 순간을 느끼는 감정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억을 잃어가는 가족과 함께 어떻게 추억을 남길 수 있을까요? 1. 함께 느끼는 시간을 만드는 것. 기억을 남기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을 함께 느끼는 것이 중요해요. 햇살 좋은 날 함께 산책하기, 마당에서 같이 화분에 물 주기, 손을 꼭 잡고 음악을 듣기. 이런 단순한 순간들이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기억보다 오래갑니다. 2. 사라지지 않는 형태로 남기기. 가족 사진 정기적으로 찍기, 어르신과의 짧은 영상 기록 남기기, 손글씨로 하루 한 줄 일기 써보기. 예를 들어 오늘은 엄마랑 국화차를 마셨다. 처음엔 잊으셨지만 향을 맡고는 이 차 어디서 많이 마셨던 것 같다고 하셨다. 이런 짧은 기록이 훗날 우리에게 작은 기적 같은 기억이 됩니다. 3. 감각을 자극하는 추억 활동.
치매 환자분들에게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을 자극하는 활동이 기억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옛날 노래 함께 듣기, 트로트, 동요 등 좋아하시던 음식 냄새 맡기, 손바닥에 로션을 바르며 손 마사지, 가족 앨범을 함께 넘겨보기. 특히 후각과 청각은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감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 노래 한 곡이 갑자기 그분의 눈빛을 바꾸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4. 매일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 대화가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분을 존재하는 사람으로 존중해주는 말이에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이 꽃, 엄마가 좋아하시던 색이에요. 이거 예전에 우리가 같이 갔던 시장 기억나세요? 이런 대화들이 정서적 교감을 만들어주고 당장은 기억이 안 나더라도 마음속 어딘가에 따뜻하게 남습니다. 기억이 사라진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아니요, 사랑은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우리는 눈빛을 더 자주 보게 되고 대답이 느려질수록 손을 더 오래 잡아주게 되지요. 그렇게 마음이, 몸이, 존재 전체가 기억을 대신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함께 했던 소중한 시간이 이제는 전부 잊혀질까봐 두렵고 슬프신가요? 괜찮습니다. 그 기억은 지금 당신 안에 남아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속 어딘가에도 지금 이 순간이 따스하게 새겨지고 있을 거예요. 기억은 흐려져도 함께 웃었던 그 순간은 남습니다. 이름은 잊어도 그 손길의 온기는 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마음 안에 남는 법을 배워가는 게 아닐까요? 오늘도 소중한 가족과의 하루하루를 따뜻하게 이어가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치매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치매는 성격이 나빠지는 병이다. 치매는 노화라서 치료가 안 된다. 이런 말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풀어드리고 치매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다음 편도 함께 걸어주실래요? 늘 곁에 계셔서 고맙습니다. 치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몰랐던 진짜 이야기들, 치매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치매는 결국 다 똑같아져. 화내고 성격 바뀌고 소리 지르면 그게 치매지 뭐. 그 나이면 다 그래. 병 아니야. 어차피 낫지도 않는데 무슨 치료야. 이런 말들이 무심코 주고받는 대화 속에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치매에 걸린 당사자도 그 가족도 점점 더 작아지고 외로워지고 숨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말들 속에 숨어 있는 오해와 편견을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치매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조금은 따뜻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치매에 대한 5가지 대표적인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오해. 치매는 단순한 노화일 뿐이다. 맞는 말일까요? 치매는 단순한 노화 현상과는 다릅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단순한 깜빡임이 아닌 뇌세포가 서서히 손상되는 병적인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노화는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나도 시간이 지나면 떠오릅니다. 하지만 치매는 전혀 기억을 못하거나 반복해서 같은 질문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나이 들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의학적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두 번째 오해. 치매는 다 똑같은 병이다. 많은 분들이 치매를 하나의 병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원인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치매가 존재합니다. 가장 흔한 건 알츠하이머병. 하지만 이외에도 혈관성 치매, 로이체 치매, 전두축두엽 치매 등 각기 다른 양상과 원인을 가진 치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 후에 발생하며 기억력보다 판단력이나 움직임에 문제가 먼저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치매의 종류에 따라 치료법과 관리법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세 번째 오해. 치매에 걸리면 성격이 나빠진다. 치매 환자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갑자기 낯선 행동을 하면 사람들은 종종 성격이 바뀌었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성격의 변화라기보다는 뇌 기능의 저하로 인한 행동 변화입니다. 특히 전두엽이 손상되면 충동 조절이 어려워지고 감정 표현이 과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왜 저럴까?가 아니라 이 행동의 이유는 뭘까? 하고 바라봐주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오해. 치매는 치료가 안 되니까 약 먹어도 소용없다. 치매는 완치가 어려운 병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 나와 있는 약물들은 병의 진행을 늦추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인지재활치료, 미술음악 치료, 정서 지원 프로그램 등도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즉,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삶의 시간은 훨씬 길고 풍성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오해. 치매는 가족의 문제니까 알아서 해야지. 이 말은 정말 자주 들립니다. 하지만 앞선 이야기에서 나눴듯 치매는 이제 한 개인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돌봄의 무게는 혼자 짊어지기엔 너무 큽니다. 그래서 사회가, 지역이, 공동체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치매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삶의 일부라는 걸 받아들이고 함께 도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마음의 쉼 편견을 걷어내면 보이는 것들. 편견은 마음의 작은 벽을 만듭니다. 그 벽은 점점 커져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만들지요. 하지만 그 벽을 걷어내면 우리는 서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치매는 우리 모두가 마주할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누군가는 먼저 겪고 누군가는 그 옆을 걷게 될 테지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이 병은 병일 뿐 사람은 여전히 사람이라는 것. 그분의 눈빛, 손길, 미소 하나하나 속에는 여전히 사람으로서의 온기와 품위가 살아있다는 것. 그걸 기억하는 마음이 돌봄의 시작이자 끝일지도 모릅니다. 치매에 대한 편견은 때로 환자보다 가족을 더 아프게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마음속에 있던 작은 오해들이 조금은 사라졌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해가 깊어질수록 그분들의 삶은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치매 환자와 함께하는 하루의 루틴 만들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언제 약을 드려야 할지, 어떻게 식사를 돕고 어떤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치매 가족을 위한 하루의 리듬 만들기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다음 편도 같이 걸어주실래요? 고맙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오늘도 누군가는 덜 외롭습니다. 치매 가족과의 하루 따뜻한 루틴 만들기.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무사히 지나셨나요? 아침부터 분주했나요? 밥은 잘 드셨나요? 치매 가족을 돌보는 일은 하루하루가 싸움입니다. 시간과의 싸움, 감정과의 싸움, 그리고 나 자신과의 싸움. 하지만 그 속에도 조용한 평화가 있습니다. 하루의 루틴, 그 속에 작은 평온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치매 가족과 함께 만드는 따뜻한 하루의 리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치매 가족과의 하루 흐름. 하루를 계획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특히 치매 환자에게는 반복되는 일상이 혼란을 줄여줍니다. 예상 가능한 행동이 불안함을 누그러뜨려줍니다. 그럼 아침부터 밤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시작하기 햇살과 인사. 아침은 조용히 시작하세요. 갑작스런 말보다는 부드러운 터치가 좋아요. 창문을 열고 햇살을 보며 좋은 아침이에요. 짧은 인사를 건네보세요. 세수나 양치처럼 매일 반복되는 행동부터 차근차근 이어가면 좋습니다. 식사 시간 함께 준비해요. 가능하면 같이 준비해요. 식탁에 함께 앉고 숟가락을 놓게 해드리고 간단한 걸 부탁해보세요. 예를 들어
반찬 그릇을 옮기거나 쌀을 씻게 해드려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감각이 삶의 자신감을 키웁니다. 식사는 조용히 천천히 한 입 한 입마다 칭찬도 꼭 잊지 마세요. 오전 활동 자극이 필요해요. 아침 식사 후에는 뇌 자극 활동이 좋습니다. 퍼즐 맞추기, 신문 읽어드리기, 라디오 듣기, 옛날 사진 보기. 기억을 깨우는 활동은 감정을 안정시키고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됩니다. 점심과 휴식 리듬을 지켜요. 점심시간도 규칙적으로. 낮잠은 30분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들기 어려워요. 낮에는 가능한 활동적으로, 밤에는 천천히 쉬게 해주세요. 오후 산책 햇살을 느껴요. 햇볕 좋은 날엔 잠시 밖으로 나가보세요. 가까운 공원, 동네 골목이라도 괜찮아요. 걸으며 나누는 이야기엔 기억보다 감정이 남습니다. 이 나무 예쁘네요. 예전에 여기 왔었죠? 짧은 대화가 마음을 엽니다. 저녁 시간 차분하게 정리해요. 저녁 식사는 소화 잘 되게. TV는 소리 크게 하지 마세요. 화려한 화면은 혼란을 줄 수 있어요. 식사 후에는 간단한 정리나 다과 시간을 가져보세요. 취침 준비, 하루를 닫는 시간. 잠들기 전엔 조용한 음악이나 간단한 책 읽기, 손 마사지를 해주세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내일도 함께해요. 하루의 끝엔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루틴을 만드는 팁.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어요. 하루 중 하나라도 같은 시간에 반복해보세요. 예를 들어 점심 식사 후 항상 차를 마신다면 그 자체가 큰 리듬이 됩니다. 작고 단순한 일상 속에 안정감이 자랍니다. 하루를 잘 보내는 일. 그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기억이 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순간 함께 웃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치매 환자와의 하루는 느리고 고요한 걸음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한 당신, 참 따뜻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루틴을 만들고 그 안에 사랑을 담아가는 여러분의 노력이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 가족을 위한 소소한 인지 자극 놀이 그리고 활동 아이디어들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재미있게 웃으면서 함께할 수 있는 놀이들, 기억보다 따뜻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다음 편도 함께 걸어주실래요? 당신이 곁에 있어 오늘도 누군가는 덜 외로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치매 가족과 함께하는 놀이, 웃음으로 기억을 깨우는 시간. 조용한 질문. 요즘 웃으신 적 있나요? 소리내어 웃은 기억 언제였는지 떠오르시나요? 치매를 돌보다 보면 웃음이 점점 줄어듭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표정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사실 가장 큰 인지 자극은 웃음입니다. 가장 좋은 약도 함께 웃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웃음을 다시 찾는 작고 따뜻한 놀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소리내어 웃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는 놀이들입니다. 놀이의 힘. 놀이란 무엇일까요? 잘하려고 하는 걸까요? 결과를 내야 하나요? 아니요. 놀이란 그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치매 가족에게는 점수를 매기지 않고 틀려도 괜찮은 놀이가 무척 중요합니다. 실수해도 웃을 수 있고 기억이 나지 않아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루에 한 번 10분이면 충분한 놀이 아이디어를 소개할게요. 손 그림 따라 그리기. 준비물은 종이 한 장, 볼펜 또는 색연필. 먼저 내가 그리고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거 따라 그려볼까요? 집 모양, 사과, 나비, 단순한 도형부터 시작해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다른 모양이 나와도 그게 더 재밌습니다. 서로의 그림을 보며 이건 어디 닮았네. 이건 웃는 얼굴 같아요. 이런 대화가 인지 자극입니다. 옛날 노래 맞히기.
휴대폰으로 노래를 틀어요. 첫 소절만 살짝 들려주세요. 이 노래 기억나세요? 트로트, 동요, 광고 음악. 익숙한 노래일수록 좋아요. 흘러나오는 멜로디에 표정이 달라지는 걸 느낄 거예요. 함께 흥얼거리기만 해도 그건 훌륭한 놀이입니다. 단어 릴레이. 주제를 하나 정해요. 예, 음식, 동물, 색깔. 김치요. 김치 다음엔 뭐죠? 참치요. 이렇게 주고받아요. 생각이 느려도 괜찮아요. 한 단어에 한숨 쉬고 그 한숨도 놀이의 일부입니다. 틀리면 웃어주세요. 이건 좀 다른데요. 장난처럼 넘어가면 됩니다. 손잡고 이야기 이어가기. 손을 꼭 잡고 앉아요. 옛날 이야기 하나 해주세요. 기억이 안 나면 그때 사진 봤죠?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한 문장씩 번갈아 말하기도 좋아요. 옛날에 한 마을에 할머니가 살았어요. 그런 식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말이 꼬여도 괜찮아요. 웃으며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촉감놀이. 부드러운 천, 따뜻한 수건, 쌀, 콩, 밀가루. 그릇에 담아 손으로 만지게 해주세요. 이건 뭐 같아요? 따뜻하네요. 시원하네요. 촉감은 뇌를 깨우는 아주 중요한 자극입니다. 소리도 함께 곁들여주세요. 바스락바스락, 툭툭. 그 소리조차 인지가 됩니다. 가족 사진놀이. 가족 앨범을 꺼내세요. 한 장씩 보여주세요. 이건 누구예요? 이때 몇 살이었죠? 기억이 안 나도 괜찮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표정이 참 좋네요. 사진 속 웃음을 지금 다시 꺼내보는 일. 그것이 이 놀이의 목적입니다. 마음의 쉼. 웃음은 기억보다 오래 간다. 사람은 기억을 잃어도 느낌은 오래 남습니다. 같이 웃었던 그날, 함께 웃었던 그 순간은 기억나지 않아도 마음 어딘가에 남습니다. 놀이란 기억을 되찾기 위한 게 아닙니다. 같이 웃기 위한 도구입니다. 오늘 웃었다면 그건 아주 성공적인 하루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리내어 웃는 시간 짧아도 괜찮습니다. 그 웃음 하나가 오랜 기억을 대신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치매 가족을 위한 집안 환경 만들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어떤 색이 편안한지,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는 법, 작은 변화로 큰 편안함을 주는 환경 만들기 이야기입니다. 다음 편도 함께 걸어주실래요? 당신의 그 웃음이 오늘 누군가에겐 하루의 빛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치매 가족을 위한 집,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 만들기. 집은 마음의 그릇입니다. 몸이 머무는 곳이자 감정이 머무는 곳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집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가족이 길을 헤매고 화장실을 찾지 못하고 넘어지고 다치고 낯선 공간처럼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걱정을 덜기 위한 작은 환경 변화의 방법들을 천천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넘어짐을 막아요. 치매 환자는 시야가 좁아지고 공간 감각이 약해집니다. 집 안바닥을 살펴보세요. 문턱은 낮춰주세요. 카펫은 접히지 않게, 전선은 벽 쪽으로, 슬리퍼는 벗어두세요. 미끄럼 방지 양말이 좋습니다. 밤에는 바닥 조명을 켜주세요. 작은 조명이 큰 안전이 됩니다. 두 번째, 길 찾기를 도와요. 화장실, 방, 주방, 어디가 어디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문에 그림을 붙여주세요. 화장실엔 변기 그림, 방엔 침대 그림. 글자보다 그림이 먼저 보입니다. 색깔도 분명하게 구분해주세요. 하얀 벽엔 진한 파랑, 문고리엔 색 테이프를 붙입니다. 세 번째, 자극은 줄여요. 벽지 무늬는 단순하게, 소리는 작게, TV는 낮은 음량, 거울은 필요할 때만, 갑자기 놀라는 일이 없도록 조용한 공간을 만듭니다. 창문은 꼭 잠궈주세요. 밖으로 나가는 일이 혼자 일어나선 안 됩니다. 네 번째, 익숙함을 남겨요. 가구를 갑자기 바꾸지 마세요.
익숙한 의자, 오래 앉던 자리, 예전 사진, 자주 보던 커튼, 편안한 무늬 담요. 익숙한 것들은 혼란을 막아줍니다. 5번째, 화장실을 편하게. 문은 가볍게 열리게. 안에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앉는 자리는 낮게, 종이 위치는 가까이. 야간 조명은 필수입니다. 불이 꺼지면 길을 잃기 쉽습니다. 6번째, 부엌은 간단하게. 불은 쉽게 켜지지 않게. 가스 차단기를 설치하세요. 칼, 가위는 눈에 띄지 않게. 조리기구는 최소한만 남겨요. 식사도구는 한 세트만. 흰 접시 위에 색 있는 음식. 시각적으로 명확해야 혼동이 줄어듭니다. 7번째, 일상 물건을 정리해요. 약은 정해진 통에 하루치씩 나눠주세요. 옷은 자주 입는 것만 색깔별로 분류하면 좋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물건은 혼란을 줍니다. 심플함이 곧 안전입니다. 마음의 쉼 공간은 말이 없어요. 공간은 조용하지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긴 괜찮아. 여긴 쉬어도 돼. 그런 말 없는 위로가 치매 가족에겐 필요합니다. 같은 공간이라도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세상을 우리가 조금만 바꿔줄 수 있다면 그건 아주 큰 사랑입니다. 집안을 천천히 돌아보세요. 불편한 곳은 없나요? 위험한 곳은 없나요? 작은 정리 하나로 한 사람이 더 편안해집니다. 오늘도 공간을 살피고 마음을 돌보는 여러분, 참 따뜻한 분들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치매 가족과 함께하는 외출에 대해 나눠보려 합니다. 언제 외출하면 좋은지, 어떻게 준비하면 안전한지, 무엇을 함께하면 좋은지, 익숙한 길이 낯설지 않게 기억을 함께 걷는 외출 이야기, 함께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음 편도 함께 걸어주실래요? 당신의 그 배려가 오늘 누군가에겐 따뜻한 집이 됩니다. 고맙습니다.